자,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달의 운동과 모양 변화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달에 대해서 상세히 공부한 시간을 가져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첫 번째로 달의 표면과 특징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먼저 달의 표면, 그리고 달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자, 여기 표면 보면 어두운 부분에 여기 바다라고 하고요. 밝은 부분에 고지라 하고, 좀 더 상세히 보면요. 운석구덩이가 굉장히 많이 발견됩니다. 자, 봅시다. 바다라는 것은 달 표면에서 어둡게 보이는 부분인데, 그 이유는 이 현무암질 암석이 철과 마그네슘이 많아서 되게 어둡거든요. 그래서 현무암질 암석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지대가 낮고 지형이 평평합니다. 그 다음 고지는 뭐냐 하면은 밝게 보이는 부분인데요. 지대가 높고 험준한 지형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운석 구덩이가 되게 많은데, 이것은 바로 운석의 충돌로 만들어진 구덩이입니다. 바다보다 주로 고지에 많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달의 특징은 뭐냐 하면은 크기가 약 지구의 4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표면 중력은 지구의 6분의 1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무게나 모든 물체의 어떤 중력이 무게가 6분의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달 날아가면 쉽게 물건을 둘 수 있고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달에 가면은 물과 대기가 없습니다. 자, 이 물과 대기가 없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들이 있는데요. 자, 물과 대기가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 한번 봅시다. 기상현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기상현상이라는 것은 수증기가 있어야지 눈비가 내리는 건데, 그런 것이 나타나지 않겠죠. 눈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풍화나 침식작용이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운석의 충돌에서 만들어진 운석구덩이가 그대로 많이 남아있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엔 대기가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대기가 없기 때문에 낮에는 태양빛을 그대로 다 받고, 밤에는 그 받았던 에너지가 다 빠져나가기 때문에 온도 차이가 굉장히 크게 나고요. 낮인데도 불구하고 하늘이 까맣게 보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낮에는 하늘이 파랗게 보이는 이유는 대기 때문에 태양이 쏜 빛들 중에서 파란색 파장의 빛들이 산란해서 파랗게 보이는 거거든요. 근데 대기가 없기 때문에 낮에도 하늘이 까맣게 보이고, 또한 우리 소리가 잘 전달되지 않겠죠. 대기가 없기 때문에 소리는 반드시 매질이 필요한데요. 소리가 들리지 않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달의 운동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합시다. 달은 뭐냐 하면요, 공전과 자전을 둘 다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전은 간단하니까 먼저 달의 공전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고, 그리고 달의 공전 궤도상의 어떤 위치와 그 모양 변화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그림은 매우 중요하니까 머릿속에 꼭 기억해 두도록 합시다. 자, 달의 공전대가 있습니다. 달의 공전은 지구를 중심으로 약 한 달에 한 바퀴 도는 운동을 말합니다. 자, 공전 방향, 도는 거니까 방향과 속도가 있겠죠. 자, 서에서 동, 자, 서에서 동입니다. 자, 그리고 하루에 약 얼마를 공전하게 되면은 하루에 13도 정도씩 공전합니다. 서에서 동으로 하루에 13도씩 공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이 지구 주위를 공전하기 때문에 지구에서 보이는 달의 위치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게 보입니다. 자, 다시 달의 모양, 우리가 초승달, 상현달, 보름달, 하현달, 금달 이런 식으로 바뀌는 것은 바로 달이 지구 주위를 공전하기 때문이라는 걸 기억해두고, 좀 이따가 다시 또 상세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달의 위치 변화. 매일 같은 시각에 달을 관측해 봅시다. 그러니까 오늘 저녁 7시에 관측했다. 그럼 내일 또 저녁 7시, 모레도 저녁 7시 이렇게 관측해 보면요, 약 한 13도씩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고 하루에 13도씩 서에서 동으로 이동합니다. 즉 공전하기 때문이죠. 자, 그 다음에 달의 뭐냐면 이 모양 변화는, 자, 삭부터 출발해서, 자, 초승달 우리가 오른쪽으로 이렇게 된 겁니다. 오른쪽으로. 그 다음에 오른쪽 반달, 이렇게 상현달, 그 다음에 보름달, 그 다음에 왼쪽 반달 하현달 됐습니까? 그 다음에 왼쪽으로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되어 있는 걸 요 금음달. 자, 초승달과 금음달 모양 구분합시다. 오른쪽으로 이렇게 아주 조그맣게 보이는 게 초승이고, 왼쪽으로 조그맣게 보이는 게 금음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반달이 상현이고 왼쪽 반달 하현입니다. 이런 순서대로 모양이 바뀌는데, 조금 이따가 다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에 요 그림은 뭐냐면요. 해가 진 직후, 거의 매일 같은 시간이죠. 해가 진 직후 달 위치와 그다음 모양을 보니까 서쪽에서 뭐 매일 이렇게 동쪽으로 달이 이동해 갑니다. 어떻게 됩니까? 이동해 가면서 모양도 바뀌지요. 됐습니까? 모양도 이렇게 한번 15일 간격으로만 쟀네요. 자, 어떻게 해요? 오른쪽으로서 이렇게 초승달에서 어떻게 상년달, 그 다음에 보름달로 가고 뒤로 돌아가면 또 하연, 금음 이렇게 갈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달을 뜨는 시간을 맨날 관찰해 보면요, 매일 50분씩 늦게 뜹니다. 자, 요 이유 또한 중요합니다. 달이 매일 50분씩 늦게 뜨는 이유는 바로 요 내용 꼭 기억해 둡시다. 지구가 이제 뭐 매일 그 다음 날이 되려고 하면 지구가 자전하잖아요. 됐습니까? 자전해서 다음 날 저녁이 돼야 되는데 달이 만약에 공전하고 있지 않다면은 맨날 같은 시각에 뜰 겁니다. 맨날 같은 시각에 뜨지만 지구가 한 바퀴 자전을 딱 해가 오면은 달은 어떻게 13도 서에서 동으로 공전해 갔기 때문에 50분 정도가 더 지나야지만이 뜨게 되는 겁니다. 자, 요 위에 그림으로 가서 우리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 보면요, 달이 매일 약 50분씩 늦게 뛰는 이유는 지구가 1회 자전하는 동안 달은 지구를 하루에 13도씩 서에서 동으로 공전한다. 따라서 같은 위치에 떠 있는 달을 보려 그러면요, 지구가 13도 더 자전해 가야 되는데 그게 약 한 50분 정도 시간이 흘러야 된다 이 말이죠. 됐습니까? 왜냐면 요 15분에 13 곱하기 60 하게 되면 50분 정도가 나는데, 요 15는 뭐냐 하면은 지구가 1시간에 도는 각도죠. 그러면 13도가 되려고 하면 곱하기 60 하면 50분 정도 지나야 된다 이 말이죠. 자, 지구가 이렇게 한번 자전하는 동안에 달이 이렇게 13도 공전해 갔기 때문에 같은 위치에 떠 있는 달을 보려 그러면은 50분 정도 시간이 더 흘러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달의 공정 궤도 상의 위치와, 자, 여기 공정 궤도가 있죠. 중심에 지구가 있죠. 공정 궤도 상의 위치와 그 모양이 변해가는 거에 대해서 꼭 이해를 하도록 합시다. 자,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꼭 이해하도록 합시다. 자, 먼저 달은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달이 지구 주위를 공전하면서 위치에 따라 태양빛을 반사해서 밝게 보이는 부분 때문에 모양이 달라져 모양이 변하게 보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봅시다. 요 밝게 보이는 부분이, 자, 여기 오른쪽으로 요로 된 게 초승달, 그 다음에 오른쪽 반달 상년달, 오른쪽 반달보다 조금 더 크게 보이고, 그 다음에 망에 해당되는 보름달, 자, 왼쪽으로 좀 더 동그랗게 또 반달 이상 보이고, 그 다음에 왼쪽 반달이 하연이 되고요. 그 다음에 왼쪽으로 요렇게 됐습니까? 자, 요렇게 보이는 게 금음달이고, 다시 하나도 안 보이는 게 사기 됩니다. 자, 요런 달의 위치에 따라, 공정 궤도상의 위치에 따라 달이 요 모양으로 보이는 것은요, 우리가 여기서 이쪽 지구에 있어서 이 달들을 보일 때의 모양입니다. 자, 여기 햇빛이 이쪽에서 비춘다고 생각하고 요 모양들이 되는지 한번 봅시다. 어떤 참고수 문제에서는 햇빛이 여기서 비출 때 또 수도 있으니까 요 그림이 또 뒤집힌 그림이 될 것이니까 조심해 두고, 햇빛이 어디서 비추는지 상상하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한 달 정도로 이렇게 지나게 되면 여기, 자, 봅시다. 기억부터 출발해갖고, 기억, 그 다음에 상년달, 4개의 위치, 중요한 위치, 그 다음 디거, 보름달, 그 다음에 리얼 하연달. 자, 요걸 임에 따라 여기 있을 때를 삭이라 그러죠. 삭, 그 다음에 상년, 여기의 위치, 보름달 모델 망, 그 다음에 이쪽에 하연, 요 순서대로 이렇게 기억해 둡시다. 됐습니까? 자, 그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30을 4등분하면 4, 7, 28, 요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상년달은 요게 이제 음력으로 약 한 7, 8일, 7에서 8일 정도, 그 다음에 요 망, 보름달에서는 음력 한 15일, 됐죠. 그 다음에 또 여기 7, 8일 다음에는 여기는 얼마? 22일에서 하연은 23일 정도 음력. 그 다음에 여기 다시 사기 되면은 뭐 한 30, 여기서 한 30일경 요래 되니까, 우리는 달의 모양, 하늘에 떠가 있는 달의 모양을 보고 대충 음력 며칠인지 이런 것도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좀 그림이 여기 복잡하겠지만 차분히 지금 강의를 듣고 난 다음에 다시 좀 생각해 주길 바라며 선생님이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사계 위치에 있을 때는 달이 모양이 보이죠? 없습니다. 왜냐면은, 자, 여기 공이 하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플래시를 이렇게 다, 자, 햇빛이 플래시라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지구에서 봤을 적에 뒤통수를 보기 때문에 새카만 모양이 돼서 달의 모양이 없겠지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요 초승달이라고 하는 왜 요 모양으로, 요쪽으로 요렇게 보이는 달이 되냐면은, 자, 우리 관찰하는 앞에서 태양빛이 비추기 때문에 요 오른쪽으로 조금 동그랗게 보이면서 조금밖에 안 보이겠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상면에 위치해 오게 되면 90도, 햇빛과 그 다음에 달과 지구, 지구 중심에서 90도가 이루기 때문에 여기서 오른쪽으로 반달 모양으로 보이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상면을 좀 지나게 되면, 자, 우리 지구보다는 뒤에 있잖아요. 됐습니까? 그래서, 햇빛 비추게 되면 오른쪽 반달에다 조금 더 넓게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요 뒤에 망의 위치, 보름의 위치 오게 되면요. 자, 이렇게 햇빛이 쭉 오면서 이게 여기 동그란 모습을 다 보게 되죠. 우리가 동그랗게 태양빛이 비추는 거 됐습니까? 이게 다 보게 보이니까 보름달 모양으로 이렇게 보이고요. 그 다음 망에서 조금 더 지나와서 이렇게 있으면은 달이 여기 달, 지구, 요 태양빛 이렇게 이룰 때는 우리보다 뒤에 있기 때문에 반달 이상으로 여기서 왼쪽으로 반달 이상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하얀에 왔을 때 조심해야 되는데 봅시다. 자, 우리가 그냥 태양빛을 이쪽에서 이렇게 비추게 되면 오른쪽 반달 같지만 이게 사실 아니고 여기서 봤을 적에 잘 생각해 봅시다. 여기서 이 하얀의 위치에 왔을 때 보면은 여기가 왼쪽이 되겠죠. 왼쪽 반달이 되겠습니다. 이거 조심해 둡시다. 왼쪽 모양의 반달이 됩니다. 요쪽으로 되겠습니다. 요거 헷갈리면 안 되니까 다시 잘 생각해 봅시다. 여기서 조물주가 되어서 신이 돼서 이렇게 오른쪽 반달 아닌가 하는 게 아니고 지구에 있는 우리가 이 달을 봐야 되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왼쪽으로 반달이 그려지는 모양이 됩니다. 자, 그거 조심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 하얀보다 조금 더 진하게 되면서 약 음력 한 29일 되면요. 자, 이 달이 달이 우리 앞에 있기 때문에 플래시를 비추면은 여기 왼쪽에 어떻게 조금 보이는 여기 왼쪽으로 조그맣게 보이게 되는 여기 금음달이 되게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요 위치에 따라 달의 위치, 공중 궤도상의 위치에 따라 달의 모양을 차분히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한 번 더 짚어보겠습니다. 자, 기억 사계에 위치할 때 음력 1경으로 되어 있고요. 자, 사기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상년달 오른쪽 반달은 음력 7, 8일경이고 위치는 상년의 위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망의 위치에 왔을 적에는 음력 15일공이고 망의 위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얀달에 왔을 때는 다시 음력 한 22일에서 23일경이고 하얀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쌤이 지금 이거는 설명 안 하고 있죠. 남중하는 시각이 일몰, 그러니까 오후 6시경이고 남중하는 시간이 정오, 그 다음에 여기 남중하는 시간이 자정, 그 다음에 남중하는 시간이 뭐 일출, 새벽이다 이렇게 되는데 요거는 조금 이따가 우리 다시 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달이 공전상의 궤도의 위치에 따라 언제 뜨고요, 그 다음에 언제 남중하고 언제 지게 되는지를 좀 이따가 이렇게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단지 시간을 잠시 이야기해 보면요, 봅시다. 햇빛이 여기에 있다면은, 자, 지구가 이렇게 있다면 이렇게 반시계면 자전하기 때문에 이쪽에 오면 새벽이고 일출이죠. 새벽 6시경이고 여기 오면은 이렇게 태양빛을 머리 위에서 비추게 되면 낮 12시. 그 다음에 이쪽에 오게 되면은 해가 질 경우가 되겠죠. 왜냐면 이 반시계로 돌아가니까 서쪽으로 해가 지게 되죠. 그 다음에 여기 오게 되면 자정 시간상 그렇게 된다는 거. 다시 하면 일출은 새벽 6시경이고 그 다음에 이쪽에 오면은 낮 12시경. 그 다음에 여기 오면 저녁 6시경 18시경이고 자, 여기서 오면은 24시경. 자, 이것도 시간을 4등분해서 어떤 시간이 되는지 꼭 좀 기억해 둡시다. 그래야지만 이따가 뜨는 시각, 그 다음에 남중하는 시각, 지는 시각을 정확히 알 수 있거든요. 자, 일단은 요거는 좀 이따가 다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잠시 130페이지로 와서 여기서 잠깐 코너로 와서 달이 뜨고 그 다음에는 뭐냐면 남중하거든요. 남중. 자, 남중하고 머리 위에 왔을 때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지는 시각을 우리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아주 중요한 내용이면서도 조금 어려운 거니까 집중해서 공부를 차근차근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구의 자전에 따른 시각이 어떻게 되는지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구가 이렇게 있고, 자, 이제 파란 선은 뭐 달의 공전 궤도라고 보고요. 태양이 여기 있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은 먼저 정오부터 찹시다. 정오란 것은 낮 12시요. 됐습니까? 자, 여기 보면 사람이 섰으면 사람의 머리 윗부분과 태양이 일직선이 됐을 때를 정오라고 표시합니다. 그러면 사람이 여기 왔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태양에서 일직선이 됐을 때 요때 정오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하루가 24시간이니까 만약에 8등분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3시간 간격이 되므로 정오부터 좌전 방향으로 3시간씩 더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그림이 되겠습니다. 자, 태양이 여기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태양이 여기 있다면, 자, 여기 사람이 있다면 여기 태양과 뭐다 사람의 머리가 일직선이 됐을 때 여기가 뭡니다? 낮 12시 정오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8등분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등분 했으니까 3시 다음 오후 3시. 자, 그 다음에 여기가 3시 다음에는 오후 6시, 저녁 6시, 18시가 되겠죠? 요때 일몰. 자, 요 위치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여기가 태양이 있다면은 여기가 정오고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다시 3시간 다음에 저녁 9시, 다시 3시간 다음에는 12시, 밤 12시, 곧 24시가 되겠죠. 요 위치 자정. 다시 또 여기서 3시 다음에 새벽 3시가 되고, 다시 또 3시간을 더하면은 새벽 6시. 자, 요 뭐 4개의 시간 위치만 알면 되겠습니다. 정오는 낮 12시, 그 다음에 일몰은 저녁 6시, 곧 18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쪽 편에 자정은 어떻게 돼? 밤 12시 곧 24시가 되겠고, 자, 여기 왔을 때는 일출은 새벽 6시. 자, 요게 위치, 태양이 여기 있을 때 됐습니까? 태양이 있을 때. 자, 그럼 다시 한번 볼까요? 일로 건너와서 태양의 위치가 여기 있죠. 그 다음에 이건 이제 달의 모양을, 자, 요렇게 우선 그려놓은 게, 이건 아까 전에 했죠. 여기 초승달, 상현달, 그 다음에 이거 뭐 오른쪽 반달 이상, 그 다음에 여기 보름달, 그 다음에 여기 왼쪽 반달 이상, 여기서 봤을 때는 왼쪽 반달 하얀달이죠. 그다음에 왼쪽으로 요 모양 조금 보인 게 금음달, 초승달과 금음달, 상현달과 하얀달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지구가 자전할 적에 여기가 정오가 되겠죠. 자, 사람의 머리와 태양이 일직선이 될 때 정오, 낮 12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90도 돌아가면은 6시간을 더하게 되면 어떻게 일몰은 18시 곧 저녁 6시가 되겠고, 다시 또 돌아가면 90도 돌아가면은 6시간 지나서 자정 24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자전에 가오면은 일출 새벽 6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사람이 어느 위치에 있을 때 각마다 요 시간 이해했으리라 봅니다. 자, 요 밑에 내용 읽어볼게요. 달이 태양과 같은 방향에 있을 때는 보이지 않고 사귀고, 자, 달이 여기 있으면은 사람이 여기 있을 적에 달이 태양과 같은 쪽에 있으면은 보이지 않는 사계 위치고, 그 다음에 달이 여기 반대 방향에 있으면은 보름달로 보이게 되는 거죠. 자, 일단 요까지 달의 위치에 따른 모양까지 한꺼번에 합했습니다. 시간과. 자, 이제 다음 단계. 자, 그러면 이제 달이 뜨고 그 다음 남중하고 그 다음에 지는 시각을 찾기, 뭐 연필 돌리기 기법 하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요 방법이 굉장히 실수 안 하고 괜찮으니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사실은 자, 여기 6시간 간격입니다. 뜨고 난 다음에 6시간 더하면 그 다음에 남중하고, 그 다음에 또 남중하고 난 다음에 6시간 더하면은 지는 시각이 되기 때문에 뜨는 시각이든 남중하는 시각이든 지는 시각이든 뭐다 세 개 중에 하나만 찾으면 되겠습니다. 뭐 남중하는 시각을 찾기가 쉬우면요, 남중하는 시각을 먼저 찾고 그거보다 6시간 전에 떴고 6시간 후에는 지는 시각이다,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뭐 뜨는 시각을 먼저 찾으시면 6시간을 더하면 남중하는 시각이고, 남중하는 시각에서 다시 6시간을 더하면 지는 시각이 되고요. 만약에 남중하는 시각을 먼저 찾았다면은 그것보다 6시간 전이 뭐다 뜨는 시각이었고 6시간 후가 지는 시각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연필 돌리기법으로 요 뜨는 시각, 남중하는 시각, 지는 시각 찾는 것을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필이 이렇게 연필심이 자 동쪽 됐습니까? 그 반대편 연필 꼬리가 서쪽 됐습니까? 그 다음에 가운데 이쪽이 사람이 섰는 거, 자, 여기가 남쪽, 이렇게 기억합시다. 그리고 사람의 머리 방향의 시각을 읽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뭐가? 그러니까 뜨는 시각 찾을 적에 연필심, 자, 을 어떤 달 쪽으로 향하고, 그 다음 남중하는 시각을 찾을 때에는 요거 가운데가 달을 향하게 하고, 지는 시각을 찾을 때는 연필 꼬리를 달을 향하게 해서 이 사람의 머리 방향이, 머리가 어디로 가가 있냐 읽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그 말이 나와 있었나 봅시다. 자, 먼저
뜨는 시각은 어떻게 찾는가? 뜨는 시각은 찾는 방법은 연필 심이, 요 빼초한 거 요거요. 동쪽에서 뜨니까 연필 심이 달을 가리킬 때 사람의 이 머리 방향, 사람의 머리가 어디를 가리키냐, 그 시각을 읽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남중하는 시각은 뭐냐? 남중하는 시각은 연필을 돌려갖고 연필의 가운데 부분이 달을 가리키도록 합니다. 자, 요 부분이, 요 가운데 요 부분이 달을 가리키게 해갖고, 그때, 곧 다른 말로 이 사람이 어떻게 달을 가리키게 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 사람의 머리를 읽으면 됩니다. 그때 시각을 읽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언제 지는가는 연필을 돌려갖고 지는 시각은 이 꼬리가 달을 향하게 합니다. 연필 꼬리가 달을 향하게 해갖고 사람의 머리가 어디로 와가 있는지 고래 읽으면은 그게 바로 지는 시각이 되겠다 이겁니다. 됐습니까? 자, 뭐 복잡한 것 같지만 사실 생각해 보면은 실수를 안 하고 찾을 수 있으니까 이 방법으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상년에 뜨는 시각, 그 다음에 남중하는 시각, 지는 시각을 어떻게 찾냐 보면요. 봅시다. 아까 전에 태양이 이쪽 편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태양이 이렇게 있고, 자, 우리 지구가 있고, 달이 이렇게 있잖아. 그러면 사람이 이렇게 왔을 때, 여기에 정오잖아. 일직선 됐을 때. 시간은 다 했죠. 여기 정오, 그 다음 여기가 일몰, 저녁 18시, 그죠? 그다음 이쪽 편이 자정이었고, 여기 새벽 6시잖아. 요거는 외워둡시다. 됐습니까? 요거는 외워두도록 합시다. 만약에 태양이 여기에 있고요. 태양이 여기 있고 지구가 여기에 있고 그 다음에 달의 공정 궤도가 이렇게 돼 있다면 여기가 바로 뭐다? 사람이 여기 왔을 때가 여기에 정오가 되겠죠. 여기가 정오가 되고 여기로 하게 되면은 여기 저녁 6시가 되고 여기 반대편이면 자정이 되고 또 이쪽 편이면 뭐다? 새벽 6시가 되겠죠. 자, 그럼 태양이 이쪽 편에 자 있을 때 아까 전에 여기가 정오, 그 다음에 여기는 일몰 저녁 6시, 이쪽 태양의 반대편에 자정, 그 다음에 90도 위치에 여기에 새벽 6시 이렇게 될 적에, 자, 우선 뜨는 시각을 어떻게 찾냐면은, 자, 연필 심이, 자, 색깔 바꿔서 할게요. 연필 심이 달을 향하게 합니다. 상현달을 향하게 했죠. 연필 심이 상현달을 향했을 때 사람이 가리키는 시각, 사람의 머리가 가리키는 시각. 오케이. 정오에 뜬다 이 말입니다. 정오에 뜨는 시각이 정오다 이거죠. 자, 이번에 상현달일 적에 언제 남중하냐면은 연필을 자 이렇게 반시의 방향으로 돌리갖고 사람이 달을 향하게 합니다. 사람이 상현달을 향하게 해서 곧 요때 남중하게 되니까 사람의 머리캐가 가리키는 시각이 저녁 6시. 자, 요때 남중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언제 지게 되냐면 상현달일 때 연필을 다시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갖고 연필 꼬리가 달을 향하게 합니다. 자, 연필 꼬리가 달을 향해 있을 적에 사람이 여기 있잖아요. 됐습니까? 연필 여기 심, 그 다음에 사람 꼬리잖아. 사람이 가리키는, 머리가 가리키는 시각, 곧 자정이 지는 시각이 되겠습니다. 자정. 그래서 어떻게 돼? 낮 12시에 떠올라갔고 저녁 6시에 남중하고 그 다음에 자정에 지게 됩니다. 됐습니까? 따라서 낮 12시에서 여기 저녁 6시까지는 떠올라봐야 낮이었기 때문에 달이 보이지 않다가 어떻게 저녁 6시에서 밤 12시 질 때까지 이 달 상현달은 보이게 되겠죠. 됐습니까? 찾는 방법 그렇게 어려움 없지요. 몇 번만 연습하면요. 뜨는 시각, 그 다음에 남중하는 시각, 그 다음에 지는 시각을 쉽게 이 연필 돌리기법으로 찾을 수 있겠습니다. 자, 한 번만 더 말하겠습니다. 자, 연필 심 있고 꼬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람이 여기 중앙에 섰다고 생각했을 때 뜰 때는 연필 심을 달 쪽으로 향해 갖고 그 달 쪽으로 향해서 사람의 머리가 가리킨 시간을 읽으면 되고요. 남중하는 시각은 이 가운데 사람을 달 쪽으로 향해 있어 그 사람의 머리가 가리키는 시간을 읽으면 되고, 지는 시각은 연필의 꼬리 됐습니다. 이 꼬리를 달을 향하게 해서 사람의 머리가 가리킨 시각을 읽으면 지는 시각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페이지에서 여러 가지 달 모양에서 뜨는 시각, 남중하는 시각, 지는 시각을 한 번 더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달의 모양에 따른 뜨는 시각, 그 다음에 남중하는 시각, 지는 시각. 다시 뜨는 시각을 찾으면은 거기서부터 6시간 더하면은 남중하게 되고요. 거기서 또 어떻게 돼? 6시간을 더하게 되면은 어떻게 지는 시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의해서 이제 우리가 다른 관측되는 시간은 언제 말하냐면은 태양빛이 밝기 때문에 해가 떠가는 때는 안 보이고요. 해가 진 후에, 그러니까 일몰부터
다음날 해 뜨기 전까지 시간에 해당되는 그 시간까지만 관측이 되겠죠. 자, 여기서 뭐 초승달 이런 걸 하지 말고요. 삭과 그 다음에 상년달 조금 전에 했지요. 그 다음에 보름달, 그 다음에 하연달. 자, 요렇게만 뜨는 시각, 남중하는 시각, 그렇게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사귈 때. 자, 사귀다 말은 태양이 여기 있다면은, 자, 달의 위치가 여기 있을 때고 지구잖아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뜨는 시각 봅시다. 연필 돌아간다 칩시다. 한 번 더 할까요? 자, 연필. 자, 요렇게 있다면은, 자, 한 번 더 공부해 볼게요. 뼈조가 힘이 있다면은, 자, 그러면 사람이 이렇게 썼다면은, 뜰 때는 요거를 어떻게 달을 향해서 사람의 머리가 가리키는 시각을 읽으면 되고요. 남중할 때는 사람의 머리를 어떻게 돼? 달 쪽으로 향하게 해서 그 사람의 머리가 가리키는 시각을 읽으면 되고, 지는 시각은 연필 꼬리, 요 꼬리를 달 쪽으로 향하게 해서 사람의 머리가 어떤 가리키는 시각을 읽으면 되겠습니다. 어떻든 모든 시각은 사람의 머리가 가리키는 시각이 되겠습니다. 자, 사각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뜨는 시각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가면은 여기 달이 여기 있잖아요. 그럼 연필심을 요렇게 화살표를 볼게요. 요렇게 가리켜야 되잖아요. 됐습니까? 달 쪽으로 가리까. 그러면은 사람의 머리는 여기 와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네, 새벽 6시에 뜨게 되겠네요. 됐습니까? 새벽 6시에 뜨게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남중하는 시각은 그럼 여기서 6시간 더 하게 되면 여기 와게 되겠죠. 이제는 뜨는 시간만 찾으면은 이 뒤에 다 필요 없습니다. 6시간씩 더 하면 되니까. 됐습니까? 낮 12시에 남중하게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언제 지게 되면 다시 6시간 더 하게 되면은 저녁 6시에 지게 되겠죠. 그래서 뜨는 시각 일출 새벽 6시, 남중하는 시각 낮 12시, 그 다음 지는 시각 저녁 6시이기 때문에 이 사귈 때는 태양빛 달의 뒤통수로 보기 때문에 달의 모양도 없지만 설령 모양이 있다 하더라도 달은 우리는 볼 수 있는 시간이 하나도 없네요. 왜? 태양과 같이 뜨고 같이 지기 때문에.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상년달 한번 더 가겠습니다. 자, 연필로 한번 뜨는 시간만 찾으면 되겠죠. 뜨는 시간만 찾아갖고 어떻게 돼요? 6시간씩 더 하면 됩니다. 6시간 더 하면 남중이고 6시간 더 하면은 지는 시각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태양이 여기 있다면은요, 지구 여기 있고, 자, 이쪽 편에 있을 때게 오른쪽 반달 상년이잖아요. 자, 그러면은 연필심이 달을 향하게 했을 적에 사람이 머리가 가리키는 게 뜨는 시각이죠. 자, 그러면 정오 때 뜨죠. 정오 때 뜨기 때문에 6시간 더 하면 저녁 6시 때 남중하게 되고. 됐습니까? 사람의 머리 위로 여기 오게 되죠. 그 다음 다시 6시간 더 하면 밤 12시에 지게 되죠. 젖버리니까 그 다음부터 보이지 않죠. 그래서 어떻게 정오에 떠갖고 일몰에 남중하게 되죠. 그러나 요때 일몰까지는 햇빛 때문에 보이지 않다가 남중하고 난 다음부터 질 때까지 밤 12시까지 보이게 되겠네요. 그래서 볼 수 있는 시간은 요때 일몰 저녁 6시부터 밤 12시까지 볼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보름달과 하연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조금 올릴게요. 자, 그럼 보름달 뜨는 시각부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태양, 그 다음에 지구, 달, 이렇게 되면 이제 보름달로 보이는 망의 위치죠, 망. 자, 위치는 망이고, 모이는 모양은 보름달. 음력 한 15일경이죠. 자, 봅시다. 그러면 달이 여기 있죠? 연필을 돌려서 연필심이 이쪽으로 향하게 해서 달 모양을 향해 있을 때에 사람은 여기에 와 있으니까 사람의 머리가 가리키는 시각, 곧 저녁 6시가 뜨는 시각이 되겠습니다. 그러고 여기서 6시간 더 하게 되면은 밤 12시에 남중하게 되죠. 여기서 6시간 더 하면 새벽 6시에 됐습니까? 지게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절묘하네요. 어떻게 저녁 6시 태양이 지면서 달이 떠오르고, 그 다음에 밤 12시에 남중했다가 어떻게 돼? 새벽 6시에 지고, 그 다음에 반대편에 태양이 떠오르죠. 아주 절묘하죠. 그래서 이거는 밤새도록 보이잖아요. 여러분 음력 15일 되면은 보름달은 밤새도록 밤하늘에서 보일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관찰 시간이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 다음 하얀달 위치에 왔을 적에 뜨는 시각, 남중하는 시간, 지는 시간 한번 봅시다. 자, 하얀달입니다. 자, 그러면은 하얀달에 연필심이 가리키게 되려고 하면 이렇게 돼야 되겠죠. 연필심이 이렇게 가리키게 되려면 되고, 그러면 사람의 머리는 이쪽에 와야 되니까 사람의 머리가 가리키는 시각이 뜨는 시각이 되겠습니다. 그럼 밤 12시에 뜨네요. 아까 전에 해가 지고 난 다음에는 하얀달 아직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밤 12시에 떠오르기 시작해갖고 새벽 6시에 남중합니다. 그리고 다시 6시간 더 하게 되면 낮 12시 때 지게 되는데, 그러나 남중하고 난 다음부터 태양이 떠오르기 때문에 새벽에, 그죠? 새벽에 태양이 떠오르기 때문에 이제 보이지 않게 되죠. 따라서 관찰할 되는 시간은 자정에서 남중할
요땡 안에 새벽 6시까지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뜨는 시각 자정, 남중 새벽 6시, 지는 시각 정오가 되겠네요. 금음하고 초승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 네 가지 위치, 어떻게 그 다음에 상현, 하현, 보름달의 위치, 뜨는 시각 뜨는 시각만 찾으면 되겠죠. 거기서 6시간씩 더 나가면 되니까. 자, 쌤이 조금 빠르거나 이렇게 하더라도 여러분들 책을 스톱해서 연필을 돌려가면서 생각해 보면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는 것을 알 겁니다. 반드시 이해하고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연습을 위해서 요 밑에 어떤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햇빛이 왼쪽에 비춰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십니다. G의 위치가 있을 때 사기 되고요. 그 다음 A의 위치에 왔을 때가 상현의 위치가 되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 C의 위치에 왔을 때가 망이 되고요. 그 다음에 E의 위치에 왔을 때가 하현의 위치가 되겠습니다. 자, 요 네 가지만 정확히 알면 되겠습니다. 자, G의 위치가 할 땐 달의 모양이 없었고요. 상현의 위치는 오른쪽 반달, 망의 위치는 완전 보름달, 하현의 위치는 왼쪽 반달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H의 위치일 때는, 자, 여기서 보면은 오른쪽으로 완전한 동그라미 모양을 그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초승달이 되고요. 요거는 오른쪽에다가, 오른쪽 동그라미에다가 조금 반달 이상으로 보이게 되고, 자, 이쪽 편은 왼쪽으로, 자, F는 이렇게 왼쪽으로 쬐맨하게 보이게 되는 요거는 금음달이 되고요. 자, 이거는 왼쪽 반달 좀 이상, 지구보다 뒤에 있으면은 반달 이상이 됩니다. 자, 모양 알겠죠? 그래서 이거 뭐 중간의 위치는 되게 중요하지 않고요. 네 가지 상현, 망, 하현, 요 위치 좀 기억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달력 날짜 사항 봅시다. 한 달 30일을 한 4등분 하면은 4, 7, 28, 4, 8이 30이 되니까 7, 8일 정도 됩니다. 자, 여기서부터 뭐 음력 30일 또는 1일 출발해 갖고 됐습니까? 자, 요렇게 4분의 1 가면은 상현은 음력 7에서 한 8일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른쪽 반달 상현달이면 음력 7, 8일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보름달이 뜨이게 되면 음력 15일 되고요. 그 다음에 왼쪽 반달, 왼쪽 정확하게 반달 모양으로 보이면 여기서 7, 8일 다음엔 음력 한 22일에서 23이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달이 A의 위치에 상현의 위치에, 자, 뜨는 시각, 뭐 남중하는 시각 이렇게 냈는데, 뜨는 시각 연필을 이용해서 봅시다. A의 위치가 있을 때, 자 봅시다. 그러면 A, 자 볼게요. 자, 가면은 요렇게, 자, 요 시간부터 좀 봅시다. 여기에 위치해 있을 때는 새벽 6시죠. 됐습니까? 자, 태양이 여기 있으니까. 자, 죄송합니다. 여기, 저희 정오니까 12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있으면 저녁 6시, 그래, 18시가 되고, 여기에 위치에는 24시고요. 됐습니까? 여기에 있으면 새벽 6시,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1번부터 풀어 나가도록 합시다. A의 달이 위치했을 때, 그럼 연필심이 1로 향하게 되잖아. 연필심 1로 향하니까 사람의 머리는 이쪽, 여기 되겠죠? 그러면 언제 뜨릅니까? 정오 때. 12시에 떠오르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C에 위치했을 때, C 여기입니다. 그러면 연필심이 이쪽으로 향하가, 자, 연필심이 이 C에 위치를 향했을 때 사람의 머리는 여기와 이렇게 이쪽을 가리켜야 되니까 어떻게 돼? 저녁 6시에 곧 18시에 떠오르게 되겠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E의 위치일 때, 남중하는 시각 찾기가 어려우면 뜨는 시각을 먼저 찾아갖고 거기다 6시간을 더하면 되겠죠. 자, E의 위치 한번 볼까요? E가 여기네요. 자, 그럼 연필심을 이쪽으로 향하게 해갖고 이쪽으로 향할 때, 그 다음에 사람의 머리가 가리키는 게 24시 방향이잖아요. 요때 떠오르니까 여기다가 6시간을 더하게 되면 새벽 6시에 남중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F의 위치에 있을 때, 자, F, 요거는 애매모호한 시간인데, 그래도 합시다. 자, 봅시다. 그러면 연필심을 어떻게, 요쯤이 되겠죠. 요렇게, 요쪽으로 요렇게 향하게 했을 때, 됐습니까? 자, 요쪽에 향하게 했을 적에, 사람의 머리가 한 이쯤에, 여기 왔을 때니까, 여기는 한 새벽 3시경이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요렇게 오면 새벽 6시잖아, 됐습니까? 그래서 새벽 한 3시경이 되겠습니다. 하실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지우고 다시 5, 6, 7, 8, 9, 10, 11 다시 한번 풀어볼게요. 화면을 깨끗하게 하고 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5번. C에 위치했을 때 지는 시각 됐습니까? C가 어디 있습니까? C. 자, 여기네요. 그러면 뜨는 시각 찾아갖고 거기다 6시간, 12시간 더 하면 되잖아요. 자, 그럼 C에 위치했을 때 연필심이 이쪽을 향하게 돼서 사람이 여기 왔을 때게 요렇게 머리에서 가면 6시죠. 됐습니까? 6시. 자, 6시에서 뜨니까 밤 12시에 됐습니까? 밤 12시에 남중하게 되고 다시 6시간 다음에 새벽 6시에 지는 시각이 되겠네. 됐습니까? 됐죠? 자, 그 다음에
E에 위치했을 때 지는 시각. 자, E 어디 있습니까? E가 여기네요. 자, 그러면은 지는 시각 하지 말고 다시 씌워서 해볼게요. E에 위치했을 때 뜨는 시각 찾아봅시다. 자, 화살표를 E 쪽으로 향하게 하면 사람이 여기에 왔을 때니까 밤 24시에서 뜨죠. 뜨고 그 다음에 그럼 여기서 6시간 새벽 6시에 남중하고 그 다음 다시 또 6시간 되면은 정오가 됐을 적에 지는 시간이 되겠네. 됐습니까? 12시. 됐죠? 자, 그 다음 7번. 다시 화면을 지우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A에서 H 중. 자, A에서 H까지 올 동안에 자, 자정에 동쪽에서 떠오르는 거. 우리 떠오르는 것은 무조건 동쪽에서 떠오릅니다. 남중은 남쪽 하늘이고요. 그 다음 지는 것은 서쪽입니다. 달의 위치와 모양을 쓰여 자정의 동쪽. 자, 요때부터 이제 응용문제인데 봅시다. 자정이 여기죠. 자정에 떠오른다. 가만 자정에 사람 머리를 이렇게 가리켜 봅시다. 여기 6시, 여기가 정오 12시고, 여기가 18시고, 여기가 자정 새벽 6시잖아. 그럼 자정이다. 사람 머리 여기 왔다 칩시다. 그러면 떠오른다. 그러면 요렇게 화살표 요렇게 그려야 되잖아. 됐습니까? 그러면은 자정에 떠오르는 것은 요 연필 심이 가리킨 게 E의 위치가 되겠네요. 자, E의 위치가 되고 달의 모양은 하현이 되겠습니다. 하현, 곧 왼쪽 반달이 되겠네요. 됐습니까? 자, 차분히 생각하면 그렇게 어려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색깔 바꿔서 한번 또 할게요. A에서 H 중 자정의 남쪽 하늘에서 관측되는 대리치. 남쪽 하늘에다만 남중한다 이 말이죠. 남중 됐습니까? 자정에서 남중하는. 그러면 자정에 남중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겠죠. 자정에 사람의 머리에 와가 있는 요게 되니까 됐습니까? 요 위치가 되니까 곧 이 C가 되겠네. 됐습니까? 그래서 C 보름달이 되겠습니다. 보름달 망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봅시다. A에서 H 중 저녁 6시경에 서쪽 하늘로 지는 달. 자, 6시에 지는 달이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저녁 일단은 이 시간대로 사람의 머리를 가리킵니다. 사람의 머리. 자, 이거 그러면 저녁 6시면은 여기 사람의 머리가 여기 와야 되잖아. 됐습니까? 사람의 머리가 여기 와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럼 사람의 머리가 여기 왔을 적에 연필을 저렇게 그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연필의 꼬리가 달의 위치가 되게끔 되잖아. 됐습니까? 달의 위치이면 되잖아. 됐죠? 그러면 이때가 지는 시각이 저녁 6시가 되는 거 아이가. 됐습니까? 그러면 달이 여기 있어야 되니까 G의 위치가 되고 이때는 사기 되겠네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화면을 다시 또 깨끗하게 하고 다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10번이죠. 자, A에서 H 중 초저녁에 서쪽 하늘에서 잠깐 동안 관측되는, 이건 좀 더 어려운 문제네. 초저녁 서쪽 하늘에서 잠깐 동안 관측되는 달의 위치. 자, 요 10번 문제와 11번 문제는 아까 전에 요 위에 그림으로 가서 다시 한번 더 상세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초저녁에 서쪽 하늘에서 잠깐 동안 관측되는 위치는 요 H요. 됐습니까? H 바로 초승달의 위치인데요. 이 초승달은 이따 위에 가서 다시 한번 보기 바랍니다. 낮에 떠서 남중에서 보이지 않다가 해가 지고 난 다음에 보이다가 다시 한 9시 되면 져버리기 때문에 서쪽 하늘에서 잠시 보이는 위치가 될 것입니다. 요거 좀 더 위에 그림에서 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F가 이제 금음달이죠. 새벽에 동쪽 하늘에서 잠시 관찰되는 달은 F, 그 다음에 요게 금음달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이따 위에 그림으로 다시 올라가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이 F에 위치해 있을 때는 자정은 넘어서 새벽에 또 올라갔고 됐습니까? 새벽쯤에 남중하기 전에 뭐냐 하면은 자정이 지나서 좀 새벽에 떠오르다가 조금 지나면 새벽 6시면은 해가 또 올라갔고 이제 달이 보이지 않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위에 그림으로 되돌아가서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실제로 이제 G는 계속 안 보이고 요거는 어떻게 됩니까? 한 6시간 정도 보이고 요것도 6시간 정도 보이죠. 위에서 다시 한번 관찰 가는 시간을 한번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요거는 낮에 떠오르기 때문에 안 보이다가 남중하고 난 다음에 밤 12시 질 때까지 한 6시간 정도 보이죠. 그 다음에 요거는 보름달은 밤새도록 보이고요. 됐습니까? 얘는 그러면 뭐 6시간 이상 보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6시간 이상으로 보이기
떠오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요것도 어떻게 돼? 떠오를 때부터 남중할 때까지 한 6시간 정도 보이다가 남중해버리면은 그 다음에 질 때까지는 이 남중하고 난 다음에 태양이 떠오르기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건 한 6시간 정도 관찰이 되고 요것도 6시간 정도 관찰이 됩니다. 요거는 밤새도록 보름달은 관찰이 되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 사계 위칠 때는 관찰이 안 되고, 그럼 요거는 어떻게 한 3시간 정도 잠시 이렇게 관찰이 됩니다. 초승달이나 금음달에. 자, 위에 그림으로 되돌아가서 다시 한번 더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127페이지로 되돌아와서 개념 속성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달의 표면을 나타내는 것이다. A와 B 부분은 무엇이란가? 자, 저 A 부분은 어두운 부분이죠. 현무암질로 되어 있는 바다라고 하고, B 부분은 우리 고지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험준한 산맥이나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달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동그라미, 옳지 않은 것은 X표처럼 했습니다. 자, 달의 바다에는 물이 있다. 바다 이렇게 해서 물이 있다고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틀렸고, 그 다음에 달의 고지는 현무암질 암석으로 되어 있어 어둡게 보인다. 고지가 아니고 바다를 의미하죠. 그래서 틀렸고요. 그 다음에 달의 바다보다 고지의 운석구덩이가 많이 분포한다. 맞지요? 그 다음에 달의 표면 중력은 지구 표면 중력의 6배가 아니고 6분의 1이죠. 그래서 틀렸고요. 그 다음에 대기가 없어서 밤낮의 온도 차이가 매우 크게 되는 거 맞고요. 물과 대기가 없어서 풍화나 침식 작용이 활발한 게 아니고 이게 일어나지 않지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3번 관란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했습니다. 매일 밤 같은 시각에 달의 위치는 하루에 약 13도씩 공전해가죠. 13도씩 서에서 동으로 이동해 가는데, 이것은 달의 뭐다? 공전 때문이죠. 공전.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다음 그림에 해당되는 달의 모양을 무엇이라는가 봅시다. 자, 오른쪽으로 이렇게 음력한 1일에서 2일 정도 되는 요건 초승달 모양이라 하죠. 그 다음에 왼쪽 반달, 순서대로 나갑시다. 초승달 다음에 오른쪽 반달, 음력 한 7일에서 8일 정도죠. 요게 상현이라 그럽니다. 됐습니까? 상현. 그 다음 다시 또 7, 8일 더하게 되면 음력 한 15일, 요게 무슨 달입니까? 보름달 모양이 되겠죠. 그 다음에 다시 또 한 7, 8일 다음에 22일에서 23일 정도 되는 요게 왼쪽 반달이 하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28일에서 29일 정도 되는 왼쪽 요 자그마한 반달, 자, 요게 금음달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 봅시다. 오른쪽 그림은 달의 공전 궤도를 나타낸 거네. 요렇게 돌아가죠. 자, 삭 한 번 더 써볼까요? 요 위치에 있을 삭이죠. 그 다음에 여기가 A가 상현 한 7, 8일경, 그 다음에 B가 망이 되겠습니다. 보름달. 됐습니까? 그 다음에 C가 왼쪽 반달 하현이 되겠죠. 음력 22일에서 23일. 자, 달이 A에서 D에 위치할 때 지구에서 관측되는 달의 모양은 다 했으니까 이제 끝났고, 그 다음에 A에서 D 중 자정의 남쪽 하늘에서 관측되는, 그러면 밤 12시에 남중하는 거, 그러면 자정이란 말은 24시죠. 그럼 아까 조금 전에 이제 연필심으로 찾겠죠. 그러면은 태양이 여기 있으니까 여기가 6시고, 여기, 아니다, 자꾸 왜 이래가 실수하네요. 여기가 정오 12시고, 여기가 18시고, 여기가 24시 왔을 때, 여기 왔으니까 새벽 6시잖아요. 됐습니까? 그러면 자정의 위치, 아까 연필심. 자, 다시 한번 할까요? 연필심, 그 다음에 사람, 이렇게 썼을 적에, 사람의 머리가, 그 가리키는 시간으로 향하면 되겠죠. 그러면 자정의 남쪽 하늘에 관측된다 말은 남중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사람의 머리가 이렇게 됐습니까? 왔을 때. 남중했을 때 연필심은 이렇게 돌리면 이렇게 되잖아요. 됐습니까? 됐죠? 그러면 남중한다 했으니까 요게 가리키는데, 요때 자정에 뜨는 달은 요 하현이고, 자정에 지는 달은 어떻게? 연필 꼬리 부는 상현이 지는 달, 자정에 지게 되고, 자정에 남중하는 달은 B가 되겠죠. 다시 할까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가 사람이 이렇게 서가 있다 칩시다. 뭐다? 자정이란 시간을 향해서 있다면은, 요쪽에 연필심이 가리킨 요 달은 자정에 뜨는 달이 되고, 됐습니까? 연필 꼬리 오게 되는 요 달은 자정에 지는 달이 되고, 사람의 머리에 오게 되는 요 달은 남중하게 되는 달이죠. 그래서 어떻게 자정에 사람의 머리에 오는 요 달, 곧 B가 되겠죠. B가 남쪽 하늘에 관찰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ASD 음력 1일경에 달의 위치했으니까 1일경은 여기 뭐 D라고 하면 되겠죠. D 됐습니까? 금음 됐습니까? 삭 됐죠. 이게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달의 공전 주기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달의 공전 주기는 항성월 하는 게 있고 삭망월 하는 게 있는데요. 항성월은 별자리를 기준으로 한 거고 삭망월은 달의 모양 변화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삭에서 삭 또는 망에서 망까지 걸리는데 걸리는 시간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좀 시간이 좀 차이가 나는데요. 자, 항성월은 27.3일이고요. 그 다음에 삭망월은 그러니까 똑같은 모양이 되는데 29.5일. 그래서 여기 한 2.2일 정도 더 걸리죠. 2.2일. 자, 그리고 실제로 이제 달이 그 지구를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은 바로 이 항성월입니다. 이 항성월이 달의 실제 공전 주기입니다. 그 다음에 삭망월은 실제 공전 주기는 아니고요. 한 바퀴 돌고 조금 더 돌아야 되는데 달의 모양이기 때문에 음력의 이제 그 한 달을 의미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지금 처음에 출발점이 태양이 있고 여기 지구가 있고 그 다음에 달이 이렇게 위치가 됐다 칩시다. 그럼 망의 위치 맞죠? 보름달로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 무한대의 위치 어떤 하나의 별이 있다고 칩시다. 자, 여기서 출발합니다. 자, 그러면은 지구가 이 자리에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요. 달이 이렇게 지구를 공전하는 동안에 지구 또한 태양을 공전해서 가잖아요. 그래서 지구 또한 태양을 공전해서 가기 때문에 이 달이 지구를 한 바퀴 딱 돌고 오게 되면요. 별자리 기준으로 봤을 적에 자, 실제로 한 바퀴 돌고 오게 되면은 위치가 태양,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지구, 달 이렇게 아까 전에 일직선에서 보름달 모양이 있는데 요거는 일직선에서 이 그 다음에 상년, 그 다음에 망 가기 전에 여기 그러니까 오른쪽 반달보다 조금 더 크게 보이는 요 모양이 됩니다. 요 모양이고 그리고 그 실제로 한 바퀴 돌고 왔죠. 요 별자리 기준에서 요 별하고 같은 쪽에 보이니까 그러니까 요 별은 다른 별이 아닙니다. 다른 별이 아니고 실제로 이제 우리가 지면이 좁기 때문에 별을 다르게 그렸는데 거의 무한대의 위치에 있는 같은 별을 의미하는 같은 별. 같은 어떤 하나의 별을 고정했을 적에 처음에 여기에서 이 달이 이 별과 같이 있었다. 근데 한 바퀴 돌고 와서 이 달이 모양은 다르지만 망의 모양이 아니지만 이 별과 같이 보이게 됐단 말은 실제로 한 바퀴 돌고 왔음을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별자리 기준하는 이 항성월은 27.3일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런데 아까 전에 처음에 출발할 적에 망의 보름달 모양이었잖아요. 이 보름달 모양이 되려고 하면은 태양, 지구, 달이 일직선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일직선이 되려 그러면은 한 2.2를 더 지나가야지만 일직선이 되어서 망의 위치가 되고 보름달 모양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2.2일 더 지나서 29.5일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어떤 문제에서 자주 나는 거 항성월과 삭망월이 2.2일 차이가 나는 이유는 이렇게 말하면 되겠습니다. 달은 누구를 공전하죠? 지구를 공전하죠. 달이 지구를 공전하는 동안 지구는 누구를 공전하죠? 네, 지구도 태양을 공전하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 난다 말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네 번째로 달의 자전에 대해서 이때까지 공전에 대해서 했죠. 자전에 대해서 했는데 별로 할 게 없어서 그냥 짧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달이 또한 자전축을 중심으로 한 달에 한 바퀴씩 서에서 동으로 도는 운동을 합니다. 자, 그럼 여기 며칠이냐면은 자, 맹 27.3일입니다. 27.3일로서 달의 실제 공전 주기와 그 다음에 자전 주기가 똑같이요. 그래서 독특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여기 읽어볼게요. 달의 자전 주기는 달의 공전 주기와 27.3일로 같다 돼 있죠. 그 결과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은 달에는 우리는 계속해서 한쪽 면만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달의 모양은 바뀌지만 이렇게 바뀌지만 보이는 그 면은 한쪽 면만 봅니다. 즉 지구에서 보이는 달의 표면 무늬는 항상 같게 보인다 이 말이죠. 자, 그게 왜 그러냐면 여기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왜냐면은 달이 공전 주기 27.3일과 자전 주기 자, 이렇게 스스로 도는 주기가 똑같기 때문에 한번 보세요. 달이 이렇게 90도 공전해 가면은 다 공전해 가면서 또한 달 스스로 90도 자전하기 때문에 자, 우리 지구에서 봤을 때 깃발 무늬가 보였다 칩시다. 그러면 90도 공전해 갔을 적에 또 90도 자전이기 때문에 또 깃발 무늬를 보게 되고 90도 공전해 가면서 자전 90도 하기 때문에 또 깃발 무늬를 보이니까 표면은 똑같은 무늬를 보게 된다 이거죠. 달의 모양은 바뀌지만서도 됐습니까?
자, 이제 달의 모양 변화와 우리 일상생활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석이 뭔지 공부하고요. 달의 모양과 어떤 관련인지 공부해보고요. 그 다음에 달의 모양 변화와 일상생활은 어떤 내용인지 공부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여기 뭐 일식과 월식에 대한 말도 나오는데 뭔지 공부해보도록 할게요. 자, 조석이라는 것은 뭐냐? 조석. 자, 우리 뭐 대구에 사는 친구들은 내륙에 사는 이게 잘 모르겠지만 바닷가에 사는 사람은 잘 알 겁니다. 조석. 조석은 우리 해수면이 하루에 몇 번씩 2번씩 주기적으로 높아졌다 낮아졌다 하는 현상. 특히 동해 바닷가면은 별로 눈에 안 띄지만 남해나 특히 서해 바다 가면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죠. 하루에 2번 주기적으로 높아졌다 낮아졌다 하는 현상을 우리는 조석이라 하는데요. 이 이유가 뭐냐 하면은 달과 태양의 인력 때문입니다. 달과 태양의 인력 때문인데요. 특히 주로 이건 누구 때문이냐? 주로 태양이 아닙니다. 주로 뭐냐 하면 달과 인력 때문입니다. 주된 이유입니다. 주된 인력. 주된 이유가 달과의 인력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구가 여기 있다면요. 달이 여기 있다면, 자, 여기 달이 있다면은, 달과 이렇게 일직선상에 있는 요쪽 바다는 달과의 인력에서 바닷물이 부풀어 옵니다. 부풀어 올라서 뭐냐 하면 여기는, 밀물이 되고요. 밀물이. 그러니까, 바닷물이 밀려오는 지역이 되고, 요쪽 편 90도 되는 요 지역에서는 썰물이 되는 요런 지역이 됩니다. 됐습니까? 자, 한번 더 읽어볼게요. 자, 우리 만조, 간족 하는 말이 있고, 사리, 조금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무엇인지 한번 짚어볼게요. 만조는 뭐냐 하면은 하루 중에서 밀물이 돼갖고 해수면이 가장 높아졌을 때는 만조 때라 그러고요. 그 다음에 썰물에 의해서 해수면이 가장 낮아졌을 때를 우리는 간조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이제 바닷물이 쫙 차가 있을 때 요거를 만조, 바닷물이 가장 낮아졌을 때를 간조라 그런다 이거죠. 그 다음에 우리는 만조 때와 간조 때의 해수면 높이 차이, 요거를 우리는 조차라고 합니다. 조차. 됐습니까? 자, 그런데 이 조차에서 사리와 조금이란 말이 있는데, 우리 한 달 중에 보면 이제 해수면이 가장 높았을 때와 가장 낮았을 때 그 해수면 높이 차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높이 차이가 가장 클 때 높이 차이가 가장 크게 날 때는 우리는 사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만조와 간조의 해수면 높이 차이가 가장 작을 때를 우리는 조금이라고 한다 이거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요 한 달 동안 보면요, 이게 만조와 간조의 높이 차이 굉장히 크게 날 때가 있고, 그 다음에 굉장히 작게 날 때가 있습니다. 자, 여기 달의 모양 변화와 해수면의 높이 변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해수면의 Y축은 높이고 X축은 날짜입니다. 보세요. 자, 볼게요. 자, 위에 높아졌다 낮아졌다 높아졌다 낮아졌다 높아졌다 낮아졌다 하루에 높아졌다 낮아졌다 높아졌다 낮아졌다 어떻게 됩니까? 하루에 2번 나타나죠. 그래서 2번씩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높아졌다 낮았다 높아졌다 낮았다 높아졌다 낮았다 하는데, 그러면 이 위에 있을 때를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만조가 되고 맨 아래 있을 때를 어떻게 돼요? 간조라고 하죠. 됐습니까? 간조로 하고, 그 다음에 이 높이의 차이, 이 높이 차이를 우리는 조차라고 하는데요. 자, 이게 한번 보세요. 이 차이가 굉장히 클 때와 굉장히 작을 때가 있죠. 여기 굉장히 작을 때, 그 다음에 굉장히 클 때 이렇게 나타나는데, 자, 봅시다.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날 때, 조차가 클 때 여기 사리가 되겠죠. 밑에 나와 있네, 사리. 그 다음에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날 때 사리. 그 다음에 만조 때와 간조 때 높이 차이가 제일 적게 될 때가 조금. 됐습니까? 자, 이렇게 조금 요래 되는데, 언제 사리고 언제 조금이 되냐면요. 자, 여기 봅시다. 보름달이 됐을 때와 그 다음에 사귈 때가 가장 이 높이 차이가 크게 난다 이거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 상년과 하연일 때는 조차가 가장 적게 나서 조금이 된다 이거죠. 자, 이거 왜 그러냐면은 여기 와서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태양이 이렇게 있으면 봅시다. 이게 태양입니다. 태양이 있으면은, 자, 달이 여기, 태양, 달, 지구, 여기 지구죠. 자, 요 위치가 되면 이건 뭡니까? 사기죠, 사기 되고. 안 그러면은 달이 여기 오면은, 그러니까 태양, 지구, 달, 요 위치가 되면 이거는 망이 되겠죠. 결국에 사가고 망일 때에는
태양, 지구, 이게 달이다. 어떤 달이 태양 쪽에 있든 달이 태양 반대편에 있든 간에 일직선상에 있기 때문에 아까 전에 이 조석의 태양과 달의 인력 때문이라고 했잖아요. 됐습니까? 일직선상에 있으면은요, 일로 끌어당기는 힘이 최대가 돼갖고 가장 높아지고, 됐습니까? 만조대 높이가 가장 높아지고 여기 어떻게 간조가 될 때 높이가 가장 낮아져서 갖고 이 만조대와 간조대 높이 차이가 최대가 되는 사리가 된다 이거죠. 보름달하고 사귈 때가 바로 일직선상에 오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된다 이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런데 상년달과 하연달에 우리는 태양과 달과 지구의 위치 알지요. 자, 그만 어떻게 되냐면은, 자, 태양이 여기 있었다면 여기 사기니까 이쪽으로 오면은 달이 뭐다? 상년의 위치겠죠. 자, 여기 상년이 되고 그다음 망 도돌아가면 요 위치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고, 화면 녹화가 안 될 수 있겠네요. 자, 여기가 하연의 위치가 되는데요. 됐습니까? 이래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90도 태양, 지구, 달, 태양, 지구, 달 90도가 되면서 이 달이 주로 달의 인력에 의해서 되기 때문에 달의 인력에서 이게 부풀어서 이게 만조가 됩니다. 이쪽이. 그 다음에 나머지 쪽, 이 90도 되는 쪽에는 간조가 되는데, 만조 때 여기 부풀어서 밀물이 되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간조 때는 여기가 썰물이 되는데, 여기 태양이 있기 때문에 이쪽 편에 덜 낮아지고요. 태양이 좀 땡기기 때문에 덜 낮아지고, 여기 이쪽 편은 달만 일직선 있기 때문에 덜 높아져서 만조대와 간조대 높이 차이가 크게 안 난다 이 말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상연 하연일 때는요 조금이 되고 만조대와 간조대의 높이 차이가 가장 작을 때. 됐습니까? 다시 말해서 음력 한번 말해볼까요? 7, 8일경이죠. 그 다음 하연달은 22일, 23일경입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사리가 나타날 때는 보름달과 사귈 때인데, 보름은 음력 15일경이죠. 사귈 때는 30일, 금음 1일, 요렇다 보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 한번 더 보도록 할게요. 상년달, 하연달일 때 한 달 중 해수면의 높이차가 가장 작다, 조금이 나타나고요. 보름달과 사귈 때는 한 달 중에서 높이 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난다. 이 일은 요때는 보름달과 사귈 때는 이렇게 태양, 달, 지구 일직선상이기 때문에 만조 때 가장 높고 그 다음에 간조 때 가장 낮아지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달의 모양 변화와 우리 일상생활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한번 짚어보고 이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음력 이런 거 있죠. 달력상에서 원래 양력 날짜의 작은 글자들인데, 요 음력은 달의 모양 변화를 기준으로 해서 모양이니까 주기가 상망월이죠. 상망월은 한 달 29.5일이죠. 29.5일 기준으로 만든 날짜다 이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음력에는 31일이 있는 건 아니고요. 30일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29일이 있고 이렇습니까? 어떻든 이렇게 기준으로 만든 날짜고요. 그 다음에 해 수면의 높이 변화고 조석이라고 했죠. 요걸 이용한 거 봅시다. 어떻게 돼요? 조개 캐기 간조 때 이렇게 썰물이 됐으니까 넓게 갯벌에서 조개를 캐고 있는 상황이고, 요것도 간조 때 바닷물이 쓸려 나가면서 어떻게 땅이 보이는 현상이죠. 그래서 간조 때 해수면이 가장 낮아졌을 때 바닷길이 열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조력 발전은 뭐냐 하면은 조차라는 것은 만조 때와 간조 때 해수면 높이 차이죠. 그냥 물이 굉장히 많이 밀려고 굉장히 많이 쓸려 나가면은 그거를 이용해서, 주로 우리나라 서해안입니다. 전기 에너지를 얻는 게 조력 발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음력과 관련된 거 명절 있죠. 설날은 언제냐면은 사귈 때. 됐습니까? 1월 1일, 음력 1월 1일. 정월 대보름, 이거 망이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추석 때도 보름달이 크게 뜨잖아요. 망.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럴 때 쥐불놀이하고 달집 태우기, 관광술래 등을 이렇게 합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시간 되면요. 일식과 월식에 대해서도 공부를 좀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옆 페이지로 와서 개념 속성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오른쪽 그림은 지구와 달의 공전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자, 여기서 출발합시다. A가 망이죠. 됐습니까? 망. 그 다음에 자, 요 별과 요 별이 같은 별이라는 거, 지금 지면이 좁기 때문에 따로 그렇다만 별이 이동해 간 게 아니고 무진장 멀리 있으면요 그냥 별이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이렇게 보이겠죠. 자, 여기서 출발해서 쭉 돌아가 갖고 일직선이 안 됐는데 이 달을 봤을 때만 이 별하고 같이 보였단 말이에요. 실제로 한 바퀴 돌고 왔다 이거죠. 그래서 요렇게 요게 이제 항성월이 되고,
좀 더 2.2일이 더 지나서 일직선이 되면 다시 망의 위치가 되는 거죠. 자, A에서 B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얼마? 27.3일이죠. 됐습니까? 이게 뭐다? 별자리 기준한다. 항성월. 자, 항성월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A에서 C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시간을 무엇이라고 하냐 이 말이네요. 됐습니까? 무엇이라고 하네요. 자, 이거는 그러면 망월이 되겠죠. 달의 모양 변화 기준이고 날짜까지 할까요? 29.5일 되겠죠. 자, 그러면 A와 B, 그 다음에 A와 C, 자, A에서 C 중 음력 한 달에 해당되는 기간은 어느 것인가요? 자, 음력이란 것은 달의 모양 기준이니까 A에서 C까지 가는 요걸 말하죠. 상망을 29.5일을 말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 다른 모양이 달라집니다. 모양은 뭐 상년, 그 다음 하연 이런 식으로 달라지지만 표면 무늬는 항상 일정하더라고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거 보름달로 보여도 요즘 표면의 무늬가 여기 별표하고 작은 별표 있었다. 그 다음에 뭐다 보름달 전에 상년달로 이래 보여도 여기 별표, 작은 별표 이런 식으로 모양은 똑같더라 이거죠. 자, 그 이유는 달의 자전 주기가 달의 뭐다 공전 주기와 이 공전 주기 맞습니까? 여기다가 공전 주기와 약 얼마 27.3일 약 27.3일로 같기 때문이죠. 실제 공전 주기입니다. 자, 그럼 8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석. 자, 하루에 2번을 주기로 바닷물이 밀려 들어왔다, 밀려 나가는 거 조석이라 그러죠. 자, 이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동그라미, 옳지 않은 것은 X표 하시오. 자, 하루 중에서 해수면의 높이가 가장 낮을 때를 우리는 사리라고 하는 게 아니고 간조라고 하죠. 간조, 밀려나가는 간조라고 합니다. 가장 높을 때를 만조라고 그러고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서 틀렸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한 달 중에 만조와 간조, 밀물에서 가장 높아졌을 때와 간조는 가장 낮아졌을 때죠. 그래서 그 해수면의 높이 차이가 가장 작을 때를 조금이라고 합니다. 맞지요? 언제 그래 되냐면은 우리가 어떻게 돼? 태양, 그 다음에 지구, 달이 90도의 각을 이루고 있는 상년이나 하현 때 이렇게 되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달의 모양이 상년달 또는 하연달일 적에 한 달 중 만조와 간조의 해수면의 높이 차이는 가장 큽니까? 작습니까? 가장 작죠? 그래서 이건 X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달의 모양이 삭 또는 보름달일 때 사리가 나타난다. 죄송합니다. 사리 맞죠? 사리 높이 차이가 최대가 되는 거. 그래서 이건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9번 문제 마지막으로 풀어보겠습니다. 한 달 동안 해수면의 높이 변화입니다. 자, Y축은 높이가 되고요. 요거는 한 달입니다. 자, 여기 달력이 날짜가 주긴 좋죠. 안 줘도 우리는 음력입니다. 이거 안 줘도 알 수 있는데, 자, 안 줘도 한번 볼게요. 자, 여기가 높이 차이가, 자, 위에는 해수면이 가장 높아졌을 때를 우리는 뭐다? 만조가 되겠죠. 만조가 되고 그 다음에 가장 낮아졌을 때를 썰물에 의해서 가장 낮았을 때 간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 높이 차이를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높이 차이를 조차라고 합니다. 조차란데 여기 보면 A하고 B는 높이 차이가 A는 차이가 굉장히 작죠. 굉장히 작은데 요거를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만조 때, 간조 때의 조차가 최소가 되는 요거를 우리는 조금이라고 하죠. 조금. 됐습니까? 여기는 조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높이 차이가 최대가 되는 여기 B를 우리는 뭐냐 하면 살이라고 합니다. 만조 때, 간조 때 높이 차이가 최대가 되는 거 살이. 자, 그럼 이게 언제 이렇게 되냐면 한번 써볼게요. 자, 요때는 음력 요 조금은 7일 8일경이니까 상년 때 이래 되는 거죠. 상년 때. 요때 달 모양 따라서 오른쪽 반달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조금은 음력 22일 23일이니까 어떻게 돼? 하연 때 이렇게 되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달 모양은 왼쪽 반달이 되겠죠. 그 다음에 요 살이는 보름이죠. 15일이죠. 15일이니까 망일 때 이렇게 됩니다. 망일 때 보름달 두둥실 떠가 있을 때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29일 30일이니까 사길 때가 되겠죠. 달이 이렇게 없을 적에 요 하루 전일은 금음달, 그 다음에 하루 다음 날은 초생달이니까 요 때도 이거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답을 말해 보도록 할게요. 해수면의 높이 변화가 A와 B와 같을 때를 각각 뭐라 그러냐? 오케이. A 때를 조금이라 그러고, 그 다음 B일 때를 살이라고, 이렇게 말하면 되겠습니다.